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촉촉히 내리는 분위기 있는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미국처럼 혼조세 양상을 보여주면서 마감되었는데요. 오른쪽은 조금 덜 오르고 내린 쪽은 조금 많이 내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시장 안에는 조금 주목할 만한 점들이 몇 가지 눈에 띄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 한번 먼저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5.51포인트 0.21%가 상승하면서 2626을 기록을 했고요. 주간 흐름을 보면 거래소는 조금씩 하면서 어찌되었건 조금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빠지는 양상을 보여줬고, 무려 8.16포인트 1.11%가 하락하면서 725.0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은 316종목, 그다음에 하락 종목 581종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473종목이 올라갔고, 하락 종목 수가 1172개 종목으로 어제에 이어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 날이 되겠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면 기관들은 1,340억 원에 매수를 해주었고, 외국인들은 1,700억, 개인은 3,000억 원에 매도를 해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팔았고, 반대로 개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은 430억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1,770억 매도, 개인은 2,360억 매수를 해주는 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조금 그렇게 활발한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근데 오늘 이제 가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준 기업은 어디냐? 네, 오늘 압도적으로, 오늘은 뭐라고 평가해야 되나? 라면의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삼양라면이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증권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목표가를 모두 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이로써 시가총액이 9조 원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고, 한국 거래소에서 랭킹 50위에 등재되는 삼양식품으로서는 경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당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소위 말하는 황제주 등에 등극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목표가를 다들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그동안에 못 올려서 미안했다, 이런 느낌의 그 목표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은 기존 120에서 170, IBK는 108에서 145만 원으로까지 상향을 조정했고요. 거의 모든 증권사가 올렸는데요. 키움은 120에서 140, 하나는 110에서 135, 교보는 102에서 133, 유한타는 110에서 131, 한국투자는 110에서 130, 신한투자는 110에서 125만 원으로 모든 그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적이 도대체 얼마나 나왔느냐? 매출 5,290억에 영업이익이 1,339억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라면 팔아서 영업 마진이 20% 넘게 나왔다는, 이게 초점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동안에 삼양식품은 어떻게 되었죠? 처음에 원주 공장에 있다가 김해 공장 지을 때 그때는 제가 직접 회사와 통화를 했으니까 이 라면 한 종목 가지고 그거 증설하는 게 800억인가 들여갖고 꽤 돈을 많이 들였거든요. 증설하는 게 맞습니까 했더니 10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는데 이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하고, 김해에 짓는 이유는 배로 수출 보내기가 좋기 때문에 김해에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공장까지 짓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당 단가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기록적인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순이익은 991억이 나왔고, 주당은 13,292원에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에 무려 47% 증가했고, 미국 매출은 77%, 중국은 31%씩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 가지고 검은 반도체라고 했는데, 이거 라면 가지고 하얀 반도체라고 불러야 되나요? 엄청난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한번 볼까요? 매출액이 이번에 5,290억 나왔지만 전기는 3,789억. 많이 늘었죠? 그전에는 이제 4,390억으로, 그러니까 전기에 좀 부진했고, 지난 4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기에 4,390억, 4,244, 3,857.
이 전으로 분기로 돌아가면 그런데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가 3,857억인데 이번에 5,290억을 했으니 불닭 볶음면이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801억을 했는데 이번에 1,339억을 했으니까 정말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65억에서 991억을 기록을 했고 주당으로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났죠. 8,829원을 벌었던 게 13,290원을 벌었으니까 전년 대비 무려 주당 이익이 50%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뭐 그 삼양식품은 41년 동안 자리를 잡고 60년이네요. 6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던 선북구 월곡동, 정확하게는 하월곡동의 시대를 마감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서울 명동으로 본사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해외 사업과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명동으로 옮긴다 하는 뉴스. 자, 시가총액 50위까지 들었고 명동으로까지 옮기고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일종의 거점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러면 삼양식품만 이렇게 강세였냐? 아니다. 농심도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농심도 수출 기대감 등으로 같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뭐 삼양식품만큼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 삼양식품은 뭐 장중에는 뭐 20%도 넘게 올랐었고요. 10% 중반대로 상승을 마무리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는 9%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삼양식품과 이제 시가총액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야, 옛날에는 농심이 엄청 큰 회사였는데 삼양식품이 이제 시가총액이 8조 8천억 에 이르렀고요. 농심은 2조 7,500억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매출이나 이런 것들 따져보면 우리는 조금 억울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앞서 삼양식품은 매출은 5,290억이라고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 그러면은 농심은 어떻느냐? 8,930억입니다. 훨씬 많죠. 근데 영업이익은 삼양이 1,339억이었는데 여기는 560억. 예, 반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성장률의 차이예요. 그 매출은 전년 동기에 8,567억이었는데 이번에 8,900억을 했으니까 뭐 미미한 상승입니다.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에 614억 했는데 560억 했으니까 성장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이전 분기는 영업이익이 쭉 줄었었으니까 그때보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건 분기별로 땅땅땅땅 올라가는 거 중간에 한번 쉬더라도 또 이런 추세를 쫙 금을 그으면 잠깐 빠져서 다시 복귀하는 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삼양식품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률이 정말 압도적인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성장이 나면 쭉 줄을 그으면 다음엔 여기 있구나 하고 현재가에 땡겨서 이렇게 주가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이 네, 농심보다는 압도적으로 매출은 적지만 높은 이익과 성장률로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해서 시가총액 50위에 들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설주들도 또다시 랠리를 했는데요. DLENC, 그 다음에 현대건설 등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같이 짝지어서 잘 올라가는 게 증권주인데요. 증권주들도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업종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업종을 따져보면 기계장비, 음식료, 건설, 전기가스, 증권 이 순서로 상승을 했는데요. 음식료는 앞서 말씀드렸던 삼양식품이 그런 그 호쾌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고 건설 쪽에서는 DLENC, 현대건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기계업종이 사실상은 업종별로는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한미반도체가 무려 12% 올랐고 S&T에너지도 7%의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갑자기 오후 들어서 많이 올랐는데 정확한 소식은 안 나오는데 일단 한미반도체의 좋은 뉴스는 테크인사이트가 발표한 2025년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세계 10대 베스트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뉴스입니다. 아주 뭐 한국 기업으로서는 쾌거가 아닐 수 없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냐? ESML, Applied Materials, KLA, RAM Research, 그다음 텔레다인 뭐 이런 회사들이야. 와, 한국 기업이 이런 회사들하고 어깨를 겨루었다. 정말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미난 뉴스. 지금 하나하고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가 그 뭐라 할까요? 넓은 의미로 계열이었던 그 아워홈이라는 급식 업체를 하나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른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에서 이걸 잘라버렸다는 뉴스도 재미나게 들리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아오홈이었는데요. 바로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경쟁업체 못 본다. 네, 기업 세계는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업종별로 초강세를 보여준 업종이 오후 갈수록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업종 순위가 밑에 있다 툭툭툭툭 올라왔던 게 전기가스 업종인데요. 전기가스 업종 중에서는 단연코 한국전력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전력이 5% 상승을 했는데요. 한국전력이 5% 상승하는 건 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전력이 상승을 했느냐? 무슨 뭐 원전 관련 프로젝트가 있느냐? 그거 아니었고요.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군산시 이성당 앞에 구시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전기요금 이제 앞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발전사 등의 부채 감소가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국토 균형 발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금의 전기요금으로는 발전사들이 제대로 수익을 못 내서 할 수 없으니 전기요금 올려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그 취지의 발언은 지방은 에너지 가격을 조금 덜 올리고 수도권이나 이런 쪽은 더 많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요금 차이, 규제 차이, 세금 차이 등을 만들면 지방에도 희망이 생길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한국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내가 한국전력 갖고 있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 안타까움이 있죠. 나도 갖고 있었었는데 물론 뭐 아주 옛날이니까 상관없지만 아니 분명히 이거 한전 이거 요금 안 올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 소송도 걸릴 수 있고 그런 이슈들이 있는 회사였는데 말도 안 되게 계속 적자를 내면서도 그 요금을 안 올리더라고. 이게 말이 돼서 당연히 올릴 거야 이랬는데 안 올렸거든요. 저 때는. 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요금을 올린다는 기대감에 한전이 아주 큰 폭으로 급등 또는 폭등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재미난 뉴스들이 오늘 몇 가지가 한꺼번에 있는데요. 그 미국 태양광 그 단지에서 중국의 킬 스위치가 발견됐다라는 뉴스입니다.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안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한 장치를 확인했다라는 뉴스가 들면서 이 킬 스위치를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규모 블랙아웃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되게 독특한 소식인데요. 어찌되었거나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재미난 대목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 풍력, 정력기기, 전기차, 배터리의 자국내 확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해서는 오늘 S&T나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의 LNG 가스관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뉴스인데요.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가 내달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을 논의할 회의에 한국 정부를 초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촌, 동양철강, 하이스틸, SK오션플랜트 등 철강 및 관관주들 많이 올라갔고 S&T 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 등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요거죠. 미국 알래스카에서 저 위쪽에서 저 밑에서 저 위에서 가스를 캐가지고 저 밑에까지 해가지고 뭐 액화 처리를 하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밑에서 캐서 위로 갈지 위에서 캐서 밑으로 갈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300km 가스관을 설치해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인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스 관광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 개발 사업에 한국 정부가 논의됐다는 소식으로 한국 가스 관련 기업들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관련 뉴스는 또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된 호재 뉴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벨기에가 원전 재가동 부활 그리고 부활을 결의했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벨기에 의회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새로운 원자력 건설을 허용하는 등의 골자로 한 연방 정부의 원전 사업 부활 계획을 찬성 102표, 반대 8표, 기권 31표로 가결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를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매수 확장 종목과 매도한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그거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풀, 컨실레이터 브랜드, 그다음에 하이코, 도미노 피자, 시리어스, 옥시덴탈 이런 주식들은 샀고요. 차터 커뮤니케이트, 다비타, 캐피탈원, 뱅크 오브 아메리카, T모바일 뭐 이런 회사들은 팔았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알려주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 투자에서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좋은 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남는 장사다라는 거죠. 차라리 인덱스를 하거나 미국처럼 꾸준히 그 장이 상승하는 데는 아니면 잘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인데요. 그거는 이제 워런 버핏 그 버크셔가 투자했던 그 흐름과 그 다음에 S&P와 비교해봐도 여지 드러납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인덱스 투자하는 게 맞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한국은 아니에요. 아직은. 한국 혹시 뭐 법 개정돼가지고 한국 시장이 좋아지면 한국도 인덱스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법 개정된 다음 얘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주식시장이 꾸준히 좋았기 때문에 인덱스가 좋은데 그 인덱스보다 훨씬 잘했다라는 거죠. 한번 그림을 살짝 볼까요?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그 285% 2000년 이후로 285% 오른 게 S&P 500이고요. 지금 무려 1271% 오른 게 버크셔의 수익률 누적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도 많이 그 실수를 했는데 그 똑똑하신 분들이 주식시장이 되게 어려워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나를 믿기 때문에 이건 근데 나를 믿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고객들 중에서도 똑똑한 고객들은 잘 못해요. 어떤 고객들은 오히려 잘하느냐? 그냥 좀 느긋하게 난 잘 몰라요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머리 좋으신 분들은 생각 많다가 이것저것 풍파에 그 파도에 눈이 휙휙 돌아가가지고 본질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상 분석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사람의 어깨에 타서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중간중간 실수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누적적으로 5년 10년 따져보면 훨씬 더 누적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 그래서 무슨 말이냐, 워렌 버핏 하는 거 따라만 해도 아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을 따라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네, 어제 너무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 짧게 끝났는데 괜찮으시죠? 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내일은 뭐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주말 뭐 친구와 가족과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좋은 시간으로 할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는 곧 중국 마감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침반은 개인적인 휴가라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금요일은 혼자서 진행하는 일이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